슬로우 조깅은 다리의 작은 근육들을 골고루 씁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낙상 한 번이 어르신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의 몸과 마음이 100세까지 펄펄하시길 응원하는 라디오 100세 건강의 진행자 홍청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가까운 공원만 나가봐도 걷는 분들 사이로 아주 천천히 달리는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렇게 느리게 달려도 운동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지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걸 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분들의 비결을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쉬운 실천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1부와 2부 모두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부에서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건강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을 흠뻑 흘려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 다들 아시죠? 헬스장 가서 1시간 달리고 나서야 오늘 운동했다 싶은 그 느낌이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스포츠 의학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강도 지속 운동의 힘입니다. 최근 노년의학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되는 연구들에 따르면 가끔 힘들게 운동하는 것보다 아주 가벼운 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미 열풍을 넘어 일상이 된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슬로우 조깅입니다. 걷기보다 느린 달리기라는 이 묘한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 시니어들의 무릎과 심장을 지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기다리시던 2부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운동 생리학 전문가이신 박건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발걸음을 늘 응원하는 박건강입니다. 오늘 슬로우 조깅 이야기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사실 이 주제라면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니어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박사님, 솔직히 조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릎부터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슬로우 조깅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운동인가요? 맞아요. 조깅하면 헉헉거리며 뛰는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슬로우 조깅은 이름처럼 옆 사람이랑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가 시속 4에서 5km 정도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그보다 더 느려도 괜찮아요. 시속 3에서 4km. 그러니까 걷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걸으면 되지 왜 굳이 뛰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걷기와 달리기는 발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걸을 때는 항상 발 하나가 땅에 닿아 있지만 달릴 때는 순간적으로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짧은 순간의 차이가 근육 자극과 에너지 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슬로우 조깅은 걷기의 편안함에 달리기의 운동 효율을 합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발이 땅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군요. 설명을 들으니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모이면 칼로리 소비에서도 근육 자극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걷는 속도로 뛴다니 정말 솔깃하네요. 지금 당장 나가서 따라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제대로 알고 시작하셔야 해요. 잘못하면 그냥 힘만 빠지거든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보폭은 아주 좁게. 발걸음을 크게 벌리지 마세요.
평소 걷는 보폭의 절반 정도로 총총총 발을 옮긴다는 느낌으로 뛰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틀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둘째, 앞발가락 쪽으로 살짝 닿기. 걸을 때는 보통 뒤꿈치부터 닿죠? 슬로우 조깅은 발가락 뿌리 부분으로 지면을 부드럽게 누르듯이 착지합니다. 그래야 무릎에 가는 충격이 스프링처럼 분산돼요. 이게 처음엔 가장 어색한 부분인데 천천히 의식하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셋째, 등은 곧게, 시선은 멀리.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에 좋지 않아요. 가슴을 펴고 10m 앞을 바라보며 뛰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면 더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은 그냥 편하게. 일부러 흡흡 하하 하실 필요 없어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옆에 누가 있으면 오늘 날씨 참 좋죠? 한마디 건넬 수 있을 정도면 딱 적당한 겁니다. 숨이 가빠진다면 그건 너무 빠른 거예요. 속도를 한 단계 더 낮추세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뛰어도 운동 효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솔직히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같은 속도로 걷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약 1.6배에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힘든 느낌은 훨씬 덜하죠. 그래서 오래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총 운동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첫째, 체지방 연소. 우리 몸은 천천히 오랫동안 움직일 때 지방을 가장 잘 태워요. 고강도 운동은 탄수화물을 주로 쓰는 반면 저강도 지속 운동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슬로우 조깅이 딱입니다. 둘째, 지구력 향상. 무리하지 않으니 오래 할 수 있고 그만큼 심폐 기능이 부드럽게 강화돼요. 처음엔 10분이 버거우셔도 한 달 후엔 30분도 거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기분 전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슬로우 조깅이 특히 더 권장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낙상 예방. 슬로우 조깅은 다리의 작은 근육들을 골고루 씁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낙상 한 번이 어르신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둘째, 무릎 부담 감소. 뒤꿈치가 아닌 앞발로 착지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는 충격이 걷기보다 오히려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살짝 있으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아주 천천히 시작하시면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오히려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셋째, 치매 예방. 발바닥에 자극하며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게 뇌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활성화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뇌도 함께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상 예방, 무릎 보호, 치매 예방까지. 시니어분들에게 이보다 맞춤형인 운동이 또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운동이네요. 이번엔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애청자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오면 저도 정말 마음이 가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주부입니다. 당뇨 수치가 살짝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매일 운동하라고 하시는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 조금만 걸어도 시큰거려요. 슬로우 조깅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무릎이 약한 사람도 정말 해도 될까요? 혹시 하다가 무릎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의사 선생님은 운동하라시고 몸은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박사님, 이 여사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당뇨에 관절염까지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 여사님,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꾸준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슬로우 조깅이 딱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단 2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신발. 쿠션이 충분하고 발볼이 편한 조깅화를 꼭 신으셔야 해요. 낡은 단화나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신발 하나가 무릎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거든요. 둘째, 속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속도를 꼭 유지하세요. 무릎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욕심이거든요. 보폭을 아주 좁게 해서 이게 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천천히 하시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관절을 지켜줍니다. 처음엔 평지에서 1분 뛰고 30초 걷는 식으로 아주 짧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어요. 뛰다가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여사님 들으셨죠?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운동화 끈 한번 묶어보세요. 응원합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 오늘 내용을 우리 애청자분들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 슬로우 조깅에서 무릎 충격을 줄이는 올바른 착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뒤꿈치부터 쿵쿵 닿는다. 2번, 앞발가락 뿌리 부분으로 부드럽게 닿는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힌트 한 말씀만요. 네, 아까 제가 스프링처럼 충격을 분산하려면 어디로 닿아야 한다고 했죠? 발가락 쪽을 떠올리시면 금방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라디오 100세 건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집 앞 공원에서 딱 5분 천천히 뛰어보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늘 신발 한번 꺼내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